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제품을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납품 중단 약 1년 8개월 만인데 속내는 뭔지 알아봤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이 10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재도전합니다. 오버행 이슈와 100% 구주 매출 부담을 털고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구글카로 불리는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서버뿐 아니라 차량에도 HBM이 활용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제품을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납품 중단 약 1년 8개월 만에 직거래를 재개한 건데요. 다음 달 말까지 햇반을 비롯해 햄 제품까지 순차적으로 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CJ제일제당과 쿠팡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된 배경은 뭐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일보 이혜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J제일제당과 쿠팡이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양사는 이 소비자 편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거래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으로 CJ제일제당의 제품을 받고 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던 게 사실인데요. 이 1년 8개월 만에 직거래가 재개되면서 이런 불편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직거래를 재개하게 된 배경은 이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쿠팡은 최근 알리와 테무와 같은 이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에 시달리고 있고 CJ제일제당 역시 티몬 위메프 사태로 판매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국내 이커머스 식품 1위 기업의 갈등이 계속되면 또 서로 손해만 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알리 플랫폼에서 CJ제일제당 제품을 팔고 있잖아요. 어떤 쿠팡의 위기의식이 컸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쿠팡 관계자는 애초에 판매하는 상품군이 다르고 또 판매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직거래 재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직거래 재개로 CJ제일제당과 쿠팡의 갈등은 끝난 것일까요? 네, 양사 모두 사실 갈등은 끝났다 이런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이 윈윈 전략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CJ제일제당과 쿠팡 모두 지금까지 실무선에서 끊임없이 소통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사는 약 2년 전 CJ제일제당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햇반의 납품 단가를 계기로 갈등의 골을 키웠는데요. 제조사인 CJ는 납품 가격을 높이려고 하고 유통사인 쿠팡은 낮추려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이 양측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022년 11월 쿠팡에서는 더 이상 즉석 밥이나 냉동만두 등 CJ제일제당의 일부 상품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CJ제일제당이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 손을 잡고 이른바 반쿠팡 연합 세력을 주도하면서 쿠팡을 압박했고요. 이에 쿠팡은 CJ제일제당을 겨냥해서 이 독과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 기업은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는 것처럼 보여왔는데요. 이제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입니다. 이번 직거래 재개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그런 소식이네요. 그럼 오늘부터 CJ제일제당의 제품들을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CJ제일제당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죠. 이 비비고 왕교자, 그리고 고메피자 등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이 두 회사의 직거래가 재개된 오늘부터 쿠팡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비비고 김치, 행복한 콩 두부와 콩나물, 3호 어묵, 다시다 등 이 냉장식품이나 신선식품도 우선적으로 판매가 되고요. 다만 햇반과 스팸, 비비고 국물 요리 같은 상온 제품이나 가공 즉석식품은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이 CJ제일제당과 쿠팡의 연대가 계속 강화될지 이 국내 업체끼리 힘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요. 네, 사실 양사 모두 그동안 소비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또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쿠팡 또한 전국적인 로켓 배송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고객에게 인기가 높은 CJ제일제당의 상품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알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이 10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재도전합니다. 지난해에도 기업 공개를 추진하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게 나오면서 상장을 철회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오버행 이슈와 100% 구주 매출 부담을 털고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IPO 시장 최대의 후보로 꼽혔던 서울보증보험이 상장에 재도전합니다. 상장 공모 절차를 철회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서울보증보험이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SGI 서울보증의 지분 매각 추진계획 수정안을 의결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공모구조는 지난해 상장 추진 때와 똑같습니다. 신주 모집 없이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 중 전체 발행 주식의 10%인 698만 2,160주 전부를 구주 매출합니다. 구주 매출 전액은 예보의 공적자금 상환에 쓰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지난해 희망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범위를 2조 7,580억 원에서 3조 6,168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 낮은 금액의 주문이 몰리자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서울보증보험 측은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했지만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향후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은 IPO에 대비하여 외부 컨설팅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회사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배당 성향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주주 환원율은 53.9%로 배당 가능이익 실현 이후 12년 연속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장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가치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상장을 위한 공모가는 지난해보다 크게 낮출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오늘부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도 가능해지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되고 처벌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실제 사기 행위가 성립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 사기를 위해 사람을 모으거나 권유, 알선, 광고를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알선이나 광고 등 실제 범죄 행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금융당국이 보험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부당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 종사자의 사기를 더 엄중히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어제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 분야 보험 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 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수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SK하이닉스가 구글카로 불리는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HBM을 공급하는 회사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한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서버뿐 아니라 차량에도 HBM이 적극 활용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강욱성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오늘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에 HBM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BM2E를 자동차용으로 따로 설계해서 웨이모에 공급했다는 겁니다. HBM이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인공지능 서버, 자율주행차에서 HBM이 쓰여진 것이 알려진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고성능 연산이 요구되면서 빠른 연산을 돕는 HBM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 부사장은 HBM이 고성능 차량에서 현재 쓰이는 메모리 타입을 대체할 새로운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HBM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잘 충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자동차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자동차용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HBM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HBM3 역시 자동차 분야에서 채용될 수 있다며 상용화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HBM이 인공지능 서버를 넘어 자동차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라고 권유한 가운데 수입차 업체들이 잇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공개한 자사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 제품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스바겐 ID4에는 LG 엔솔의 배터리가, 아우디의 전기 세단 이트로네스에는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도 오늘 오전 지프와 푸조, DS 오토모빌의 6개 차종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푸조의 E208, E2008 SUV 모델과 내달 출시 예정인 지프 첫 순수전기 SUV 어벤져에 중국산 CATL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지프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3곳과 수입차 업체 4곳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동참하면서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중국 내 철강 전방 수요가 줄어들면서 남는 철강 제품이 국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로 국내 철강업계에는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업계는 생산량 조절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철강 제품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 철강 기업들이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용 철강 제품 생산을 소폭 줄이고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 생산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은 보통 저가 범용 철강 제품이 많아 가격 경쟁력이 약한 범용 철강 제품 생산은 줄이되 품질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국내 조강 생산량은 2,638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축소됐습니다. 특히 4월과 5월은 감소폭이 10%를 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밀려 들어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후판에 이어 열연 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 등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까지 겹쳐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열연 강판을 한국에서 가공해 나온 냉연 강판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거친 철강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중국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로 넘어오게 되고 저가에 형성된 중국 철강 제품과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철강 시장은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로가 없어 열연 강판을 자체 생산할 수 없는 동국 CM이나 KG 스틸뿐만 아니라 자체 고로에서 직접 열연 강판을 생산해 냉연 강판을 국내에 판매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도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광복 79주년을 맞이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태극기를 배경으로 검정색 양복과 흰색 한복을 입은 흑백 프로필 사진이 인쇄됩니다. LG U+의 자체 개발 AI 기술 익시를 활용한 익시 포토부스. 각종 테마에 맞게 AI 프로필을 제작해주는 이곳에 한국 광복군 사명문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광복절 컨셉이 추가됐습니다. 역사를 기리는 방식의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 참여도를 높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1945년 광복 시절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 광복절이 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서 광복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익시 포토부스는 서울 마포구의 LG U+ 도화동 공덕역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극기 배경의 프로필 사진은 1분 만에 제작됩니다. 포토부스 이용 고객은 현장에서 사진을 인화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사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리에 딱 있으니까 너무 좋고 편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SKT도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1945년 광복 직후 서울거리의 영상을 선명하게 복원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8월 15일 광복 사실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 뒤인 16일 거리에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디어 개선 복원 솔루션인 슈퍼노바를 활용해 기존 저화질 영상을 고품질로 개선한 겁니다. SKT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고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SKT는 복원된 영상을 활용해 제작한 8.15 리마스터링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해당 컨텐츠를 향후 독립기념관에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한 사격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오늘 서울 중구기업은행 본점에서 파리올림픽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해진 선수와 25m 속사권총에 출전한 송종우 선수를 초청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해진 선수는 여자 사격 10m 공기권총 결선에 진출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올림픽 결선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오해진, 송종우 선수에게 포상금과 함께 격려품을 전달하며 그간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너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IBK 사격단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사격단을 운영하며 전담 멘탈 코칭, 체력 프로그램, 맞춤형 전지 훈련, 최신 장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했고 그 결과 IBK 사격단 소속 선수들이 다수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1500년 전 백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궁중음악 수제천. 현재 전래되고 있는 아악곡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제천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명백을 이으려는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홍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를 노래하던 가라. 지역명을 제목으로 하는 유일한 곡으로 정읍 지역에서 만들어진 향토성 강한 음악이지만 궁중에까지 사용한 음악으로 발전된 것이 수제천입니다. 50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민속음악 축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비로소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당시 유럽의 이 문화 애호가들은 우리 수제천 음악이 천상의 음악이다. 윤희상 선생의 음악의 뿌리는 정읍 수제천이다. 이렇게 또 말씀한 바 있어서 K-팝 시대 속에서 이런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만의 콘텐츠 명맥을 잇기 위해 수제천 보존회가 30여 년간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학술 발표회를 열어 음악 사학적 정립과 정기 연주회, 전국 전통문화 행사와 음악회는 물론 헝가리, 프랑스, 인도, 말레이시아 등 국제교류 공연도 지속해왔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맞아 부다페스트에서 기념 연주회를 가졌고 당시 현지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유령 음악제를 가져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제천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연주단 40여 명 중 30%가 전문 음악인이 아닌 평소 수련을 통한 10년 이상 경력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나마 전문 음악인들도 프리랜서로 참여하고 있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복원을 해서 이것을 문화재 형식으로 좀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정읍지방의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로 학술대회도 하고 있고 이런 쪽에 역량을 다 결집시키려고. 이들은 무형문화재 등록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글로벌 음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내년에는 무형문화재로 반드시 등록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등록이 되면 우리 수제천 음악을 상설 공연장도 만들고 정읍을 유네스코의 문화창의도시, 음악창의도시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간직한 수제천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그날 웅장한 무대에서 펼쳐질 기념 공연에 시민과 음악가들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